리스프랑 인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프랑 아티큘레이션은 세 개의 큐네이폼과 큐보이드 그리고 메타타잘본으로 구성된 조인트고 3콜룸으로 구분합니다. 미디알, 미들 그리고 라테랄 콜룸으로 구성하고 이 아티큘레이션은 리가멘트에 의해서 고정이 되는데 이런 인터타잘 리가멘트 인터메타타잘 리가멘트, 타조 메타타잘 리가멘트에 의해서 스타빌리티가 유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first 메타타잘 베이스와 second 메타타잘 베이스 M1, M2로 표현하고 큐보이드는 C1, C2, C3로 말씀드리겠습니다. M1, M2에는 이 리가멘트가 없는데 이것은 미디얼 콜룸의 세지탈 레인지 오브 모션을 더 크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리스프랑 리가멘트 컴플렉스는 미드풋에서 키스톤 리가멘트로 미드풋 스프레인에서 인ju리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로만 아치와 키스톤 컨셉트를 가지게 되는데 M2 메타타잘 베이스는 도잘 모스트 포지션을 가지게 되고 트라페조이드 쉐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코로날 브레인에서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기능은 세컨 큐네이폼이 라테랄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풋 아치를 유지하는 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프랑 리가멘트는 세 개의 컴플렉스 세퍼레이트 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잘, 인터아세우스 그리고 플란탈 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잘 밴드가 가장 thin하고 C1과 C2를 잇고 있습니다. 리가멘트 리스프랑 리가멘트의 프로퍼인 인터오세우스 리가멘트는 가장 thick하고 그다음 straight appearance 혹은 한 개, 두 개, 세 개 패시클러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인ju리 때 크리티컬한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C1, C2를 연결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플란탈 밴드는 두 개의 번들로 되어 있으면서 C1, M2 그리고 C1, M3로 있는 이 여기서는 V 쉐입으로 그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Y 쉐입의 모양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도잘 밴드에 비해서 두 배의 thickness를 가지게 됩니다. CT에서 이 세 개의 밴드를 그려보면은 도잘 밴드, 그 다음 인터오시오스는 제가 두 개로 그렸습니다만은 thick 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플란타 밴드는 이 Y 쉐입으로 두 개가 C1, M2, C1, M3에 대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RS 아나토미를 살펴보면은 도잘 리스프랑 리가멘트는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코로날 뷰에서 이런 그 C1, M2 도잘 쪽에서 지나가는 다크 시그널 인텐시티를 볼 수 있습니다. 인테오서스 리스프랑 리가멘트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오블리크 오리엔테이션으로 여기에 있는 그 C1과 M2를 있게 됩니다. 스트레이트 어피어런스로 코로날 뷰에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엑샬에서는 이런 밴드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시그널 인텐시티는 low to intermediate고요. 이 그림에서는 세 개의 밴드로 패시클로 그렸는데 보고에 따라서는 싱글,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플란탈 리스프랑 리가멘트는 인터오세우스 다음으로 thick한 밴드고 Y 쉐입이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superficial 밴드는 C1, M3에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stronger, thicker 한 것이 deep portion, C1, M2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straight appearance고 intermediate signal을 MR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C1이 있고 M2 베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deep portion을 볼 수 있고 조금 더 디스탈로 가면은 C1, M3로 가는 이 superficial 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에서도 thin slice에서 볼 수가 있는데 C1, M2, C1, M3로 가는 번들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커니즘 인저리로는 이 하이 에너지가 서전들은 더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상의학과에서는 로우 인저리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서전의 입장에서 이 케이스를 보면은 C1, M2의 아이솔레이트 인저리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C1, M2, C1, C2, C2, M2의
이런 그 케이스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C1, M1까지 같이 인볼브 되는 경우에 약 85% 이상이 멀티플 인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2, C3, C3, M3가 같이 인볼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R이나 이미징을 판독할 때는 그 C1, M1, C2, C1, M2 뿐만 아니고 다른 리가멘트에 인저리가 있는지를 살펴야지 수술할 때 픽세이션을 고정을 시키는 플랜을 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 에너지 메커니즘은 프랙처 디스로케이션을 일으키는 다이렉트 포스에 의한 것이죠. 영상의학과에서는 비교적 드물게 볼 수 있고, 이것은 포스트 트라우마틱 오해를 50% 이상 가지는 후유증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저리의 모양은 벡터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서 보시면 리스프랑 인저리가 이 라테럴 디스로케이션을 보이는 병변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리스프랑 조인트는 타졸 메타타잘 조인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프락시멀 쪽에 있는 인터 타잘 조인트는 쇼파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리스프랑 조인트에 인저리가 있을 때 1909년에 이런 세 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는데, 그 메이어 선생이 그 이후에 더 세 분류를 해서 메이어 선생의 분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어 에너지 메커니즘은 미드풋 수피네이슨에 의해서 잘 일어나고 대부분 스포츠 인저리죠. 그리고 약 18% 정도에서 이 스포츠로 복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드물지 않는 병변인데, 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인저리는 인다이렉트 포스고, 포어풋을 에이비덕션 하거나 포스 프란탈 플렉션 때문에 생기는 인저리라고 합니다. 이 퓨어 리가멘트 인저리고 로어 에너지 인다이렉트 포스라고 말씀드렸고, 이 메커니즘은 인벌전 인저리와 에벌전 인저리로 갈라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벌전 인저리는 빈도가 약 30%, 에벌전 인저리는 빈도가 약 70%로 갑니다. 인벌전 인저리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리가멘트의 인저리는 도잘 포션이 인저리가 있고, 진행하면 인터오세우스 번들이 파괴가 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에볼전은 먼저 플란타 번들이 테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오세우스로 가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볼전의 경우에 이 도잘 리가멘트는 살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널리 벌튜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스프레인이 있는 경우, 리가멘트는 살아있고 인저리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테어가 있는 경우, 그리고 테어가 있으면서 벌어져서 5mm 이상이고 이 아치에 로스가 있는 경우, 이렇게 스테이지 1, 2, 3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 스테이지에 보시면은 중요한 것은 이 리가멘트에 테어가 있는지, 아치가 제 모양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기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JBJS에 의하면은 여기에 있는 그 몰티즈 세컨드 메타타잘 베이스가 이 쉘로한 경우에 이 A 그림이죠. C1, M2의 거리가 짧은 경우에 더 리스프랑 인저리가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M2, C3의 거리는 크게 관계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리스프랑 인저리와 관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30세 남자가 레프트 풋에 페인이 스포츠 인저리로 있었고, 여기서 보시면은 정상 부위 C1, C2, C3, M1, M2, M3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C1과 M2의 거리가 넓어져 보이고 있고, 먼저 미디알 콜룸에 라테럴 라인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같이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들 칼럼에 라테럴 보드를 그리게 되면 여기에서 인주리 받은 부분에서는 브레이킹, 커팅이 되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오프셋가 생기면은 비정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 C1M2를 재니까 1.8mm, 2mm 이내의 정상 소견이지만 4.3mm로 와이드닝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라테랄 뷰에서는 이 타조 메타타잘 조인트에 스텝 오프가 없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C1의 플란타 보드가 그 핍스 메타타잘의 도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프랑 인저리가 있게 되면은 아치의 플래트닝이 오기 때문에 이게 바뀔 수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여기 인주리 된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면은 요게 C1 M1, C2 M2 포션인데 C2 M2 포션이 도잘 쪽으로 서브렉세션 된 스텝 오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리스프랑 인저리의 그 영상 소견으로 먼저 레디오그래프 파인딩이 기본적인 것이죠. 이 C1과 M2의 멀라라이먼트가 중요한 소견이고, 라테랄 디스플레이스가 M2의 베이스에서 보이게 됩니다. 가장 릴라이어블 파인딩이죠. 그리고 C1, M2의 거리가 2mm 이상일 때 어브노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넌 웨이트 베어링 레디오그래피에서 정상 소견을 보이는 게 5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것은, 태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웨이트 베어링 이미징을 리코멘데이션 하고, 근데 웨이트 베어링을 하게 되면 환자가 페인이 있어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파샬 웨이트 베어링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웨이트 베어링을 찍게 되면은 정상 부위와 비정상 부위, 그 다음에 넌 웨이트 베어링과 웨이트 베어링의 그 영상을 비교해서 분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코티칼 어벌전이 있는 경우에 이게 패토고노믹하죠. 그리고 이 대부분에서 하이 에너지 인저리를 보입니다. 웨이트 베어링 뿐만 아니고 오블리크 뷰를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그 와이드닝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CT는 하이 벨로시티 인저리 때 스프레인보다 더 유용하고요. 그렇지만 CT에서 이런 그 C1, M2의 인터벌을 재는 그 랜드마크 위치가 아직 컨센수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잘로 갈 건지 디스탈로 갈 건지 아니면은 네로 포인트인지 와이디스트 포인트인지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지만, CT는 라디오그래피보다 메타타잘 프랙처를 50% 이상 더 잘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보시면 프래그먼트가 보이죠. 타잘 프랙처를 2배 이상 잘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는 이 리스프랑 인저리에 오버다이 스테이지를 하거나 언더 스테이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3D CT는 수술 방향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영상 모달리티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프레크 사인과 감별해야 되는 것이 오스 인터메타타잘지움이죠. 여기에 보시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액세서리 오시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그 프랙처와 감별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대부분 도잘 쪽에서 그 스크로틱 마진을 가지는 경계를 보이기 때문에 감별이 비교적 용이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CT를 같이 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스메트릭 람다 사인이라고 그 스켈레탈 레디알라지 2020년도에 보고되었는데, 이것은 카다바릭 모델로 도잘 리가멘트, 인터오세우스 플란탈 리가멘트를 넌 웨이트 베어링, 파샬, 풀 웨이트 베어링으로 인주리를 주고 콤빔 시트로 검사한 것입니다. C1, M2 와이드닝이 약 전체적으로 한 25% 있고,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렇게 웨이트 베어링을 할 때 도잘 플러스 인터오세우스 플러스 플란타 할 때 이게 넌 웨이트 베어링 파샬인데, 파샬과 풀 웨이트 베어링에서 파샬 웨이트 베어링이 비교적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웨이트 베어링이 힘든 경우에는 파샬 웨이트 베어링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에서 람다 사인이 에이스메트릭 하다는 것은 C1, C2 그 다음에 C2, M2의 간격보다 C1, M2 간격이 넓어지는 에이스메트릭한 모양을 볼 때 리스프랑 인저리를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트라사운드는 readily available 하죠. 정상에서는 그 도잘 리가멘트, 이 플란타 쪽은 보기가 힘들고 도잘 쪽은 아주 쉽게 보는데, 도잘 리가멘트는 1mm 내외의 두께를 보이면서 갭도 정상적인 1mm 이내의 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초음파는
그 도잘 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저리 메커니즘에서 보시면은 포어풋을 그라운드에 레스팅 시키고 인벌전 인저리가 오게 되면은 약 이 인저리는 30%의 빈도이고요. 이때는 도잘 리가멘트의 인저리가 있고 이것이 다음에 인터오세우스로 퇴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초음파를 하게 되면 도잘 리가멘트가 정상에서는 그 thin 에코제닉 라인으로 잘 보이는데 인저리가 있는 경우에는 디스럽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에버전 인저리가 있는 경우에는 약 70%의 빈도인데 이 플란타 쪽에서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터오세우스 쪽으로 가고 많은 환자에서 이 도잘은 인텍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만으로는 이 false negative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 울트라사운드 메디신의 보고에 하면은 이런 진단율은 초음파의 진단율은 익스피리언스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익스피리언스드 클리니션이 진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MRI는 리스프랑 인저리의 골든 스탠다드 이미징이죠. 라디오그래피에 비해서 메타타잘 프랙처나 타잘 프랙처를 더 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이 리가멘트를 직접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환자에서도 리스프랑 리가멘트 인저리가 있고 테어를 의심하고 검사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그 다음에 도잘이나 그 플란타 쪽에 파샬테가 있거나 아니면 스프레인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ssociated soft tissue 인저리를 잘 이벨리에이션 할 수 있고요. 특히 본 메로 이디마라든지 다른 체인지도 볼 수 있는 이미징 모달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프랑 인저리는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이 어네토미를 잘 숙지하고 인저리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적절한 이미징 모달리티를 선택해서 이미징 파인딩으로 다이그노시스를 미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